금융 공기업 가운데 이 예금보험공사가 요즘 차기 사장 후보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전 사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8월부터 부사장 직무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후임 사장 후보 공모 절차를 시작해 현재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 면접을 마친 상태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이 자질 문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란인지 김기송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뽑는데 다른 금융공기업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탁결전이라고 하던데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먼저 앞에 후보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면요. 현재 공석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4명의 금융위원회에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력한 신임 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재훈 전 예탁원 사장에 대한 자질 논란에 시끌시끌한 겁니다. 전말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20일 진행됐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내용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계실 때 37명을 강등하는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에도 500명 중에서 400명 정도가 사장에 대한 불신임을 했을 정도더라고요. 네, 실제로 유 후보는 예탁결제원 사장 시절 직원 36명을 보임 해제 강등 조치했습니다. 예탁원 경영에 관련돼서 쓴소리를 내뱉은 사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 동안 4번에 걸쳐서 본부장은 부장으로, 부장은 팀장, 팀장은 팀원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한 명은 심지어 2번 강등을 당해서 부장에서 팀원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이 밖에 근무 태만 논란도 나왔는데요. 근무 기간의 상당히를 해외에 체류하는 등 잦은 출장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부서장이나 팀장들이 가야 하는 출장을 본인이 나서서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본시장 관련 영문 책자를 발간하겠다면서 회사 내부의 박사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기도 했다는 게 예탁원 노조의 주장입니다. 노조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인사 이 전횡은 정말 비판받을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강등됐던 직원들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 2번 강등당한 직원을 포함해서 이 2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이 2명에 대해서 예탁결제원의 손해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34명의 피해 직원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결국 예탁원은 유재훈 전 사장 때문에 5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유 전 사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내부적으로 그냥 마무리가 된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유 전 사장은 예탁원 시절 인사전횡을 휘두른 사실에 대해서 법적 판결까지 갔지만 사과나 해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당 인사와 외유성 논란 등 자질 불충분에 예탁원 직원들이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올라간 유재훈 전 사장을 극구 반대한 겁니다. 직원도 70% 이상, 80% 가까이 다 찬성 불신임 받고 마지막에 퇴임식도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갔어요. 네, 퇴임식도 취재해 보니까 노조 반대로 회사에서는 하지 못하게 되자 여의도 모처에서 일부 간부들만 모아놓고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논란이 된 후보가 지금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올라가 있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래도 예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사를 사장으로 맞이하게 돼서 좀 껄끄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이 절차적 하자도 발견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보 사장 선임은 임원 추천위원회가 이 복수의 사장 후보군을 금융위원회에 추천하고 금융위원장이 한 명을 택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데요.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2항에 따르면 임추인은 임원 추천이 필요한 때마다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노조는 이 부분에 의거해서 비상임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구성된 임추위가 사장 선임까지 담당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3개월 이내로 집중 결혼 발생 조항에 대해서는 5월 임추위 구성 당시에 김태현 사장이 사임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애초 사장 임기 만료 예정일인 2024년 10월을 기준으로 최초 결혼 발생 예정일의 3개월 이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나름 일리가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은데 사측은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 이런 주장을 할 테고 구체적인 입장이 현재 어떻습니까? 사측은 3개월 이내인 11월 안에 임원 결혼이 발생했으니까 적법한 절차였다는 설명입니다. 윤차용 예금보험공사 사장 직무 대행도 국정감사에서 선임 사장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절차적으로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규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임추위를 임추위에서 사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김 기자, 예보 노조에서도 계속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보 노조는 유 후보의 임명이 강행되면 사장 후보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미 법률 검토에 들어가서 사장 임추위는 위원회를 달리 구성해야 했다. 임추위에 위법한 구성으로 공사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서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피신청인을 조만간 확정해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자질 문제로 업계 평판이 흉흉한 후보인데도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금융전문가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자리는 2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지원 후보가 각종 자질 논란을 딛고 과연 예보 사장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김 기자, 후속 내용 취재되면 전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